10시간 비행을 하시고 오셨어도 여기는 1시간밖에 시차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시차 적응해서 졸린 게 아니고요. 너무 피곤해서 졸리신 거죠. 오늘은 첫날이 가장 힘듭니다. 그죠? 첫날에 비행기 타시고 어저께 아침부터 뭐 이동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해가지고 계속 잠도 못 주무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세수도 못하고 바로 관광을 하셔가지고 첫날이 가장 힘드실 텐데, 두 번째 날부터는 얘들은 좀 느려요. 여기 지금 여름이라 모기가 꽤 있습니다. 근데 많이 우리나라처럼 막 여름 되고 모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일정 자체가 농장에 가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잖아 내일.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한두 마리씩은 다녀요. 그러니까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긴팔이나 긴 바지 입으셔도 되고, 하여튼 미리미리 챙겨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호주 사람들은 모기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여름이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온도는 한 3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주의 여름 날씨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왔었어요. 근데 오늘 내일 날씨는 좋다고 나오니까요. 그래도 날씨에 다들 요정들이 계신가 봐요. 퀸슬랜드가 날씨가 좋습니다. 365일 중에서 300일 이상이 햇볕이 있는 주가 여기 퀸슬랜드 주예요. 그런데도 이틀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이틀 동안 비만 맞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날씨 좋다고 하니까 전혀 헬리콥터를 타거나 배 타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 많이 오고 그러면 헬리콥터 이런 거 상을 드리면요, 오늘이 지금 바로 이동을 해서 도로 이동을 합니다. 포인트 데인저라는 곳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룩아웃이에요. 오른쪽 다리는 뉴사우스 웨일즈에 될 수가 있고 왼쪽 다리는 퀸슬랜드에 될 수 있는 주 경계선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 수평선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막 삥 둘러보셔야 돼요. 정말 지구는 둥글구나 하는 걸 우리 학생들은 보실 겁니다. 그 정도로 넓은 바다를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포인트 데인저 들리셨다가, 그런 다음에는 오늘 일정 중에 첫 일정 열대과일 농장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열대과일 농장에 이동을 할 텐데요. 열대과일 농장에 가시면은요, 열대과일 시식할 거고, 오늘은 가면 무슨 과일을 줄지 모릅니다. 왜냐면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과일을 깎아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과일이 틀려져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열대과일 시식할 거고요. 점심 식사 거기서 하실 거고, 농장 투어도 하십니다. 농장 투어 하시다가 도중에 바나나도 따서 먹고 마카다미아도 깨서 먹고 이렇게 드실 거예요. 혹시 음식에 여기 알러지가 계시거나 못 드시는 음식 계신 거 있으세요?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오늘 점심은 스테이크하고 한 분은 생선, 이렇게 세트로 한 명은 스테이크, 한 명은 생선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눠 드시면 되거든요. 오늘 점심 식사는 그렇게 하실 거고요. 열대과일 농장에서 시식하고 열대과일 드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Q1 전망대 있습니다. 오늘 거기는 시내 한복판에, 골드코스트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바로 호텔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까지 보시면, 오늘 첫날이라 보통 첫날에 헬리콥터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운 좋게 오늘은 조금 일찍 쉬실 거고 내일 아침에 헬리콥터 타도록 할 거예요. 너무나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첫날에 헬리콥터를 타면은요, 이게 도대체 멋진 건지 멋있는 거는 같은데 정신들이 다 없으세요. 다행히 우리 내일 아침에 탈 수 있게 부팅이 되어 있으니까 헬리콥터는 내일 타실 거고요. 오늘은 좀 일찍 호텔 투숙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녁 식사 오늘 시내 한복판에 있는 스테이크 드실 거예요. 우리 걸어서 이동을 하든가 뭐 차로 이동하든가, 그때 이제 저녁에 상황 가서 걸어서 아주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시내에서 저녁 식사 스테이크로 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자유 시간입니다. 혹시 골드코스트 호주로 오신다 그래서 수영복 가져오신 분 계세요? 가져오셨어요? 수영 시간은 따로 안 드리지만 오늘 끝나고 나서 저녁 뭐 다 식사까지 해봤자 6시 3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바닷가를 가시던가, 아니면 호텔 수영장은 밤 9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근데 호텔 수영장은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근데 바로 앞에 걸어서 3분만 걸어서 나가면 43km 골드코스트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반바지 입고 가셔가지고 다리를 담그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해가 지면 수영은 절대 못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파도가 정말
셉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하지 않으면 약간 들어가는 거 바다 수영은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발 담그고 산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호텔이 바다 앞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시내니까요. 그렇게 이제 저녁 시간은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내일 아침에 그 대신 좀 일찍 출발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좀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일정 자체가. 하지만 시간이 가면 정말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저기를 하시는데,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그죠? 모든 짧은 시간 내에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한반에서 헬리콥터 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일 옵션 투어 있죠. 샴페인 크루즈 옵션 투어 있고, 그런 다음에 동물원 투어 있습니다. 양모 공장 쇼핑도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동물원도 있고. 그래서 내일 점심은 현지식으로 치킨 스니찌라고, 그 다음에 오징어 튀김 드실 거고요. 내일 저녁은 한번 김치찌개 한식으로 드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틀 동안 짧지만 알찬 그런 투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5시 50분 출발, 시드니 가는 그런 비행기 탑승하실 거예요. 자, 오른쪽에 저기 빌딩 보이시죠? 저기 딱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가 브리스번 시내입니다. 저쪽이. 우리는 근데 브리스번 시내 관광이 없거든요. 다 골드코스트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요, 퀸슬랜드 주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2032년도에 올림픽이 있어요. 근데 별로 안 남았죠. 요번에 파리 올림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고, 그 다음에 브리스번 올림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 기회가 되시면 이쪽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텔레비전에 나중에 보실 때 그때 저기 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브리스번은요, 퀸슬랜드 주도고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동네예요. 호주가 큰 나라라는 거 들으셨죠?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나라 남한의 77배입니다. 땅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의 77배. 근데 인구는 한국 절반, 2,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설 연휴에 뭐 1,000만 인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서요. 근데 여기는 전체 인구가 2,50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작은 소도시로 가면 정말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해안가를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 하면 뉴사우스웨일즈 주도죠. 시드니가 이제 가장 큰 도시로 들어가고, 근데 요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멜번이 시드니를 인구를 앞질렀어요. 17,000명인가 더 많대요. 빅토리아 주도죠. 멜번이 두 번째로 큰 도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큰 도시가 브리스번, 주도인 퀸슬랜드, 주도인 브리스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관광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100km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 골드코스트로 탄 거거든요. 이쪽으로 100km 이동해가지고 모든 관광이 골드코스트에서 이루어지는데, 골드코스트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한 7번째로 큰 도시가 골드코스트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해서 관광을 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 공항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는 국내선 이동하시기 때문에 골드코스트 공항에서 가실 거예요. 여기 이제는 땅이 크니까 공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제 브리스번은 가장 큰 국제공항이고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작죠. 아마 골드코스트 공항 가면 깜짝 놀라실걸요. 비행기 타러 갈 때 이렇게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타세요. 대통령이 어디 출국할 때 손 한 번 흔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 탑승하십니다. 여기 좀 시골 공항이라. 골드코스트 공항에서 시드니 가는 그런 비행기 타고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27분이 같이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 여기 현지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골드코스트 시간으로 말씀드리니까. 왜냐면 시드니는 1시간이 더 빨리 가요. 근데 오늘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 가는 열대과일 농장 같은 경우가 뉴사우스웨일즈 주로 들어가요. 거기 가면 시간이 바뀝니다. 이 똑똑한 전화기들은 그냥 막 바뀌잖아요. 주 경계만 지나면. 이쪽으로 가면 1시간 더 빨리 가고, 이쪽으로 오면 1시간 더 늦게 가고, 좀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저는 여기 시간으로 맞춰서 우리 행사가 다 진행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면서, 시계가 왜 이러지? 자꾸 왜 틀려지지? 금방 3시 반이었는데 이쪽에 금방 2시 반이네? 막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계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시드니나 멜번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이 시간이 틀려지는 게 아니고요. 썸머 타임을 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해가지고 썸머 타임을 10월부터 4월까지 여름 내내 해요. 우리
계절이 정반대인 건 알고 계시죠? 여기는 한여름, 우리나라 한겨울일 때 한여름, 한여름일 때 한겨울. 7, 8월이 가장 춥습니다. 한겨울이 여기 7, 8월. 그래봤자 영상 10도, 15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고 얼음을 냉장고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얼음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날씨가 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수영을 하고 반팔 반바지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요새는 좀 습도가 생겨서 많이 더워했는데 호주 여름하면 그렇게 덥지가 않았어요. 온도가 40도씩 올라가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끈적거리는 그런 더위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날씨가 다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끈적거리는 장난이 정말로 이렇게 비 오고 나서 지하를 올라가서 햇빛 나면은 좀 끈적거릴 정도로 습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는 지금 한여름 날씨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호주는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가 반대 방향이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차 타실 때는 왼쪽으로 타셔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다들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이쪽으로 오세요. 길 건너실 때도 항상 오른쪽에서 차가 먼저 오는데요. 왼쪽만 보고 건너시는 분이 진짜 많으세요. 길 건너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꼭 신호등에 가면은 버튼이 있어요. 여기는 저절로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면 불 켜질 시간에 켜집니다.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바로 켜지는 건 아니고요. 항상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호등을 건너려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셨다 건너시면 되고요. 버튼 말고 그냥 횡단보도 있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건너시면 돼요. 차가 다 서줍니다, 거기서.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왜 이렇게 차에 양보를 잘 하시는지 항상 횡단보도에 쓰셔가지고 차한테 양보를 하세요. 그러면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야 돼 말아야 돼 되게 이게 불편합니다. 절대로 거기서 양보 안 하셔도 되니까 거기 횡단보도는 건너시려고 쓰면 건너시면 됩니다. 근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도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그럼 또 운전하는 사람 너무 헷갈리죠. 횡단보도 근처는 길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횡단보도 건너실 때 오른쪽 먼저 보시고